예, 자 그러면 보부하루 제2의 성 짤막하게 선생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 보시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래 메모가 되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메모가 안 되어 있다면 메모하셔야 되는데 결국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자, 여러분 그 말 가장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남자가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결코 어떤 생리적이고 심리적이며 경제적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여러분 문명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 사이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것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기 아래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화살표를 빼고 확인하신다면 내지는 메모가 없다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여자하고 남자 중에 누가 위에 있는 것으로, 남자가 위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에 위치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타인이 끼어들어야 비로소 개인은 타자가 된다. 어린이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보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소년 소녀에게 처음 얼마 동안 육체는 주체성의 발현이며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이들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눈이나 손을 통해서지 생식기를 통해서가 아니다. 출생의 드라마는 물론 이유의 드라마도 젖을 떼는 것, 젖을 떼는 걸 의미하죠. 남녀 유아에게 모두 똑같이 전개된다. 여러분 작가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녀 사이의 구분이 없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같은 흥미와 쾌감을 느낀다. 우선 빠는 행위가 그들에게 최초이자 최대의 쾌감의 원천이 되고 곧이어 학문기에 접어들면 그들은 남녀 공통의 배설작용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들의 성욕 발달도 유사한데 그들은 같은 호기심과 무관심으로 자기 몸을 더듬고 막연한 쾌감을 끌어냅니다. 그 감각은 이미 확실해진 범위에서 어머니에게 향해 있는데 그들의 부드럽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여성의 육체가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욕망은 뚜렷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처럼 공격적인 방법으로 어머니를 포옹하고 만지고 애무하는 거죠. 또 동생이 태어나면 그들은 똑같이 질투하고 그 질투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즉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설하는 건데 그들은 어른들의 애정을 얻으려고 똑같이 아양도 부리고 12살까지는 여자아이도 남자 형제들 못지않게 튼튼하며 결코 뒤지지 않는 지적 능력도 나타내고 여자아이들이 남자 형제와 경쟁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때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적으로 특별한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비한 본능이 그 여자아이를 태어날 때 부터 수동성이나 교태, 모성애에 어울리게 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거의 처음부터 아이의 생활에 타인이 개입해가지고 아이는 강제적으로 그 인생의 직분을 떠맡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중략된 거 앞부분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죠. 첫 문장이 보여줬던 그대로 남녀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남녀가 구분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는 구분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처럼 여성다운 여자의 본질적 특질로 불리우는 수동성은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되어지도록 교육받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이 수동성을 생물학적 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나오죠.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보시면 실제로 그것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입니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게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없게 주변에서 자꾸 개입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간다.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며 여자아이를 경멸하고 나무에 기어 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고 거친 장난으로 대결하고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의 도구로 파악합니다. 그는 자기 성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근육을 자랑하고 유의, 스포츠, 싸움, 도전, 시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 힘의 균형 있는 쓰임새를 발견하고 동시에 폭력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가르침도 터득하고 그는 구타도 견디고 고통에 굴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의 눈물을 부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는 계획하고 창조하고 감행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재하는 그 자신 역시 시험을 받죠. 자기의 남성다움에 의문을 던지며 그 결과 어른과 친구의 비교에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 이것은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특이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건데 결국 남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서 거기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끼어드는 일 따위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자기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혹은 만드는 동작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굳이 단어를 끌어내보자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죠. 분명히 첫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남자는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여자는 반대로 간섭도 많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겠지. 좀만 더 읽어봅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주변에서 간섭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돼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다루어지고 자유를 금지당합니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는 남자와의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냅둔다면 여성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여자아이가 남성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경우 여자아이는 많은 고뇌를 모면하게 됩니다. 주로 아버지가 딸을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남자 손에 키워진 여자는 여성스러움의 결점을 많이 모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를 남자와의 똑같이 다루는 일은 풍습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마을에서 아버지 뜻에 따라 늘 바지를 입는 서너 살 된 여자 어린이 며칠 보았는데 그 애들은 모두 애들의 놀림감이 되고 저희들은 도대체 계집애냐 사내냐라며 그들은 검사하자고 나섰고 그래서 결국 여자아이들은 자기들에게도 여자 옷을 그냥 입혀달라고 울며 떼를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여러분 여기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니까 예시가 쓰인 부분인데 어쨌든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따가운 간섭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뒤도 보세요. 여자아이는 혼자 매우 고독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비록 부모가 남자아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허락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빈축을 사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해독제로 숙모, 조모, 여자 사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렇죠? 보통 딸의 교육에 관해 아버지에게 할당된 역할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성이 뒤집어 쓴 불운 가운데 하나는 미슐레가 정확히 지적한 바처럼 유년기 여자아이는 여자 손에 맡겨진다는 거죠. 남자아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 수중에서 키워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자아이의 남성다움을 존중하며 남자아이는 곧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편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이 좀 더 여성스러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다 다루어졌어요. 그 뒷부분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핵심은 뭐냐? 남녀의 구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